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시는 영양제, 혹시 이런 증상 겪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피로가 풀리지 않으신가요? 소화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가끔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다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영양제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 2명 중 1명은 하루에 3가지 이상 영양제를 드시는데 그중 상당수가 과다 복용 상태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들 중 30% 이상이 간 수치 이상이나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증상이 천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영양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먹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되어 간을 망가뜨리고 신장을 해치고 심장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절망하시긴 이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바로잡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가 안전한지, 당장 멈춰야 하는 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난 게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라고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영양제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제, 마그네슘, 이 5가지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왜 이런 영양제들이 위험한 걸까요?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영양소를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고농축된 영양제를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과도한 양이 들어오면 간과 신장이 처리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반복되면서 장기가 손상되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몸에 나쁜 영양제를 먹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광고 때문이에요. 좋다는 말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양제를 한두 번 먹는다고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이게 누적되면서 간과 신장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바로 간 수치 상승, 신장 기능 저하, 혈관 석회화 같은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시거나 영양제를 3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은 특히 오늘 영상 꼭 보셔야 해요. 사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20년 전까지는 영양제가 무조건 좋은 거라고 믿었던 사람 중 1명이었어요. 그러던 제 연구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어요. 어머니께서 건강을 위해 좋다는 영양제를 여러 가지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6개월쯤 지나자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어요. 처음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셔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간 수치가 정상의 2배 이상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도 처음엔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조사해보니 원인은 바로 매일 드시던 고용량 비타민과 녹차 추출물이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드셨던 게 오히려 어머니의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영양제의 어두운 면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사례들이 제 주변에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27년 동안 영양제의 안전성과 부작용을 연구하는 식품영양학 박사 정혜윤으로서 이런 위험한 진실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건강에 좋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5가지 영양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로 72세의 김정수님이 찾아오셨어요. 피로감이 심하고 잠이 안 온다며 비타민과 마그네슘을 1년 넘게 복용 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해보니 간 수치가 크게 올라 있었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어요. 처음엔 이유를 몰랐습니다. 식습관도 괜찮았고 음주도 거의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니 원인은 고용량 비타민과 마그네슘 영양제의 중복 복용이었습니다. 좋다는 말만 믿고 정확한 양도 모른 채 계속 드신 결과였죠.
더 놀라운 건 김정수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셨어요. 김정수님은 복용을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한 달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몸에 좋은 줄만 알았지,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진작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만 들어도 영양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을 해치는 영양제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 중인 영양제가 이 목록에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권장량을 넘어서 섭취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A, D, E, K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과다 복용하면 간 손상과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은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지용성은 지방 조직에 쌓이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비타민 A를 하루 3,000 마이크로그램 이상 섭취하면 간 독성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4,000 단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서 신장에 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가 최근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제가 만난 68세 이정환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비타민 A와 D를 매일 고용량으로 복용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심한 피로감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원인은 바로 비타민 과다 복용이었죠. 이정환님은 하루 3끼마다 비타민을 챙겨 드셨는데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비타민은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당근, 시금치, 달걀, 생선 같은 자연식품에는 적정량의 비타민이 균형 있게 들어있거든요. 보충제는 혈액검사를 통해 결핍이 확인된 경우에만 전문가 상담을 받은 후 권장량 내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비타민을 시작하는 건 위험해요. 여기서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액순환을 위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비타민 E나 K는 절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약효를 방해하거나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비타민 하루에 몇 알씩 챙겨 드시나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 자체는 건강에 좋은 음료로 알려져 있죠. 카테킨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녹차를 추출물 형태로 고농축해서 먹을 때 생깁니다. 차 한 잔 마시는 것과 캡슐 하나를 먹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유럽식품안전청에서 경고한 내용을 보면 녹차 추출물의 주성분인 EGCG를 하루 800mg 이상 섭취하면 간 독성이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일반 녹차 한 잔에는 50에서 100mg 정도 들어있는데 캡슐 형태로 먹으면 한 알에 그 몇 배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체중 감량 목적으로 하루에 여러 알씩 드신다는 거예요. 70세 박성자님은 체중 관리를 목적으로 녹차 캡슐을 하루 3알씩 3개월 동안 복용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랗게 변하고 소변색도 진해지는 황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급히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이 심각하게 나빠져 있었고 즉시 응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박성자님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며 크게 후회하셨어요. 녹차는 차 형태로 하루 2~3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 정도면 카테킨의 효능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부작용 위험도 없어요.
그리고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위장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특히 간 수치가 이미 높으신 분이나 철분제를 함께 복용 중인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녹차를 캡슐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철분제입니다. 철분은 빈혈 개선에 꼭 필요한 영양소죠.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 중에 빈혈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철분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철분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철분은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배출하기 어려운 성분이라서 쌓이면 큰 문제가 생겨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철분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매년 수천 건씩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철분이 체내에 과도하게 쌓이면 간경화나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남성과 폐경 후 여성은 월경을 통한 철분 배출이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62세 윤인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빈혈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느리다고 느껴서 임의로 하루 2알씩 늘려 드셨어요. 한 달쯤 지나자 심한 복통과 구토 증상이 나타났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철분 과다로 인한 급성 중독 증상이었죠. 윤인호님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용량을 늘렸다가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셨어요. 철분제는 반드시 혈액검사를 통해 철분 수치를 확인한 후 정말 부족할 때만 복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한 알 권장량만 드세요. 더 먹는다고 해서 빈혈이 더 빨리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부담만 커집니다. 철분은 천천히 채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철분제는 다른 영양제나 약과 상호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칼슘제, 갑상선 약, 항생제와 함께 먹으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셔야 해요. 혹시 철분제를 중복으로 드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칼슘제입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라는 건 다들 아시죠?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거의 필수로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칼슘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심근경색 위험이 3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혈관 석회화라고 하는데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뼈를 위해 먹었던 칼슘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75세 오명자님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칼슘제를 매일 2알씩 거의 5년 동안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됐고 전문가는 칼슘제 과다 복용이 원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복용을 중단하고 식단을 조절하면서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칼슘은 하루 10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멸치, 우유, 두부, 치즈, 브로콜리 같은 식품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자연 상태로 먹으면 과다 섭취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칼슘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배출하거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비타민 D와 칼슘을 세트로 과다 복용하면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메스꺼움, 구토, 혼란, 심한 경우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영양제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최근 몇 년 사이 정말 인기가 많아졌어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나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마그네슘도 과량 섭취하면 위험합니다. 특히 고령자분들은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심해야 해요. 미국 독성학 보고서를 보면 고용량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 부정맥이 발생해서 응급실에 이송된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요.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마그네슘 배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체내에 쌓이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67세 장용수님은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을 하루 2알씩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잘 온다고 좋아하셨는데 2주쯤 지나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상태였고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장용수님은 효과를 보려고 권장량보다 많이 드셨던 게 화근이었어요. 마그네슘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꼭 보충제를 드셔야 한다면 하루 300m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은 절대 과다 복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그네슘도 공복에 먹으면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세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임의로 용량을 늘리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마그네슘을 추가로 더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시작한 영양제들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양제를 똑똑하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영양제를 안전하게 먹는 첫 번째 원칙은 부족한 영양소만 채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증상만 보고 추측해서 영양제를 시작하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방법이에요. 피곤하다고 무조건 비타민을 먹고 뼈가 아프다고 칼슘을 먹는 건 정확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피로의 원인은 수면 부족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당뇨나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히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확인한 후 꼭 필요한 것만 보충하셔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를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세요. 검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잘못된 영양제로 건강을 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투자입니다. 검사 없이 영양제를 먼저 시작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음식을 우선으로 하고 영양제는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자연식품에는 단순히 비타민이나 무기질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 다른 보조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 시금치에는 철분과 함께 비타민 C가 들어있어서 철분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자연의 조화를 인공 영양제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영양제가 음식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자연식품의 완벽한 균형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매 끼니 채소와 단백질을 챙기고 과일은 하루에 한두 조각이라도 드세요.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식사에 채소 충분히 드셨나요? 내일부터라도 한 가지씩 더 추가해보세요. 세 번째 원칙은 권장량을 반드시 지키는 겁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에는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 기준을 넘어서면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효과가 느리다고 해서 임의로 2배, 3배 늘려 먹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에요. 제품 라벨에 표시된 일일 섭취량을 꼭 확인하시고 그 양을 지켜주세요. 만약 여러 제품을 함께 드신다면 같은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양제 복용량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꼼꼼히 살펴보세요. 생각보다 중복되는 성분이 많을 겁니다. 네 번째 원칙은 중복 복용과 병용을 피하는 겁니다. 요즘은 종합 비타민, 칼슘제, 마그네슘, 오메가3 등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다른 제품이라도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종합 비타민에도 칼슘이 들어있고 따로 칼슘제를 또 드시면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이런 중복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독성으로 이어져요. 중복 섭취는 간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제품의 성분표를 한꺼번에 펼쳐놓고 같은 성분이 중복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비슷한 영양제를 여러 통 함께 드신 적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성분표를 보여주고 상담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5번째 원칙은 공복 복용을 피하는 겁니다. 특히 녹차 추출물, 마그네슘, 철분제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부작용 위험이 커집니다. 속이 텅 빈 상태에서 영양제를 먹으면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도 안정적으로 되고 부작용도 훨씬 줄어듭니다. 하루 복용 시간표를 정해서 일정하게 관리하시면 깜빡하는 일도 없고 효과도 좋습니다. 공복에 영양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꼭 식후에 드세요. 이 5가지 원칙만 지켜도 영양제로 인한 건강 문제의 9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적당히 음식과 함께.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비타민, 녹차 추출물, 철분제, 칼슘제, 마그네슘. 모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이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건강보험처럼 생각하세요. 일단 먹으면 안심이 된다고 느끼시죠. 하지만 그 안심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잘못 관리하면 간이 손상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줄어들고 면역력이 안정되고 뼈와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활력도 되찾을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얼마나 똑똑하게 먹느냐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건 다 챙겨 먹어야 한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하니 보충제가 필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광고나 주변 사람들의 말만 믿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도 문제예요.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영양제는 부족할 때만 적정량만 먹는다. 음식이 우선이고 영양제는 보조수단이다. 검사를 통해 정확히 확인한 후 시작한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영양제로 인한 부작용은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식사 전에 영양제 통을 꺼내기 전에 잠깐만 멈춰서 성분표와 용량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건지, 양은 적절한지, 다른 제품과 중복되는 성분은 없는지 점검하시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필요한 것만 적당히 음식과 함께. 이 3가지만 지키면 건강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필요한 영양제와 가짜 영양제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라벨을 읽는 법부터 성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광고에 속지 않는 똑똑한 선택법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제 중 정말 효과가 있는 건 얼마나 될까요? 놀라운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영양제 중 하나라도 지금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용량을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